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사흘 연속 대규모 야간 공습을 퍼붓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향해 완전히 미쳤다며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화당 하원 의원 조 윌슨은 푸틴은 전범이며 문명국가는 아이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그의 제국적 분노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2차 제재와 무기 지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무기 체계의 사거리 제한을 공식 해제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핵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은 푸틴의 민간인 학살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의 제재 조치라도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하버드대학교와 체결된 약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 고위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백악관의 정책 요구에 하버드가 지속적으로 반기를 드는 데 대한 대응으로 오늘 오전에 각 연방기관의 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침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하버드에 대한 연방 지원금 26억 5천만 달러 삭감이 있었으며 이번 조치가 그 연장선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버드는 외국 유학생의 행동기록 제출 요구와 사상 다양성 감사를 비롯한 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왔으며 이에 대해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까지 취소했으나 연방법원이 일시 중단 조치를 내렸고 이 사안은 화요일에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버드는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 동결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30억 달러의 지원을 끊고 세금 면제 지위까지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항 선별검사를 통해 새 코로나19 변이 MB1A1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이 변이는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 감염을 일으킨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으며 캘리포니아, 워싱턴, 버지니아, 뉴욕 등 국제공항 도착자들 사이에서 검출됐습니다. 국제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감염자들은 일본, 한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별도로 하와이, 로드아일랜드, 오하이오 등 미국 각지에서도 MB1A1 사례가 공식 보고되고 있으며 홍콩은 지난해 이후 최악의 확산세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MB1A1이 중증도를 높인다는 증거는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위험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비타민 D가 뼈 건강뿐 아니라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조지아 의과대학 연구팀은 전국 규모의 임상시험을 통해 비타민 D3가 DNA 말단부 텔로미어의 단축을 늦춰 생물학적 노화를 최대 3년가량 지연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4년간 진행된 이 연구에서 비타민 D3와 오메가3를 복용한 참가자 중 비타민 D를 섭취한 그룹에서만 유의미한 텔로미어 보존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반면 오메가3 보충제는 텔로미어 길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의대 여성건강 전문 교수 조앤 맨슨 박사는 이번 연구는 비타민 D가 염증 감소 및 암 자가면역 질환 예방 효과 외에도 노화지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향후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비타민 D의 장기적 항노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입니다. 27일 열린 중앙선관위 주간 대선 마지막 TV 토론은 각 후보들의 날선 공방으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2.3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고 6월 3일을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자며 투표혁명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방탄 독재는 처음 본다며 민주당의 사법입법 독점 시도를 비판하고 괴물 독재를 막기 위해 이낙연 전 총리도 저를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두 거대 후보를 동시에 겨냥해 비상식과 반원칙을 동시에 밀어내겠다며 정치세대 시대 교체를 내걸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알바 앱을 켜는 청년에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말을 건다며 비정규 노동 청년의 삶에 닿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은 계엄, 독재, 방탄, 정치교체 등 대선을 둘러싼 핵심 이슈들이 후보 간 직설적 언어로 부딪힌 장면이 이어지며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27일 괴물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와 국민통합형 공동정부 구성과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등 3대 협력 원칙의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의 일부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와의 관계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청렴성과 현장 중심의 공직 수행은 인정받을 만하다며 지지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고문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입법, 행정, 사법, 3권 장악을 통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범죄 혐의가 없는 후보를 내세울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와의 연대나 합당은 아니다라며 선거 이후는 그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비상계엄에 책임있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없다며 김문수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여론 흐름대로라면 곧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는 결과도 가능하다며 국민이 새로운 다윗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비전도 없이 반이재명이라는 구호 아래 잡탕식 연대를 꾀하고 있다며 이낙연, 전광훈 등과의 연대를 사라졌어야 할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방탄 독재도 계엄 잔재도 모두 밀어내야 한다며 이준석이 만든 나라와 이재명이 망칠 나라, 선택은 분명하다고 국민에게 결단을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부인하며 저는 끝까지 단일화 없이 싸워 이길 것이며 동탄의 기적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간엔 무방 유세를 이어가며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개혁과 교체의 필요성을 설파하겠다며 몸을 갈아 넣는 심정으로 끝까지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이달 중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약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으며 특히 계엄 관련 문건 수령 및 인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 문건을 언제 어떻게 전달받았는지를 교차 검증하며 허위 진술 여부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청문회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뒤늦게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밝혔고 최 전 부총리는 쪽지 형태로 문건을 받았으나 열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앞서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실 내 문건 일부를 멀리서 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부인한 바 있습니다. 출국 금지와 소환 조사가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는 핵심 인물들을 향해 빠르게 좁혀지고 있으며 향후 기소 여부와 수사 범위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